괴물 벙커버스터로 알려진 국산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4는 탄도 중량이 2톤일 경우에 사거리를 가지며 300에서 500km로 줄일 경우 탄도 중량이 4에서 5톤 이상으로 늘어나 지하 깊숙이 있는 이른바 김정은 벙커도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도 중량 4에서 5톤인 외국 미사일들을 살펴보면 러시아 UR-100N ICBM은 탄도 중량 4.35톤, 750킬로톤 수소폭탄 6발을 탑재합니다. 현무사 탄도미사일은 핵무기급 위력을 갖는 재래식 무기로 평가됩니다. 핵무기를 달 수 없지만 탄두 무게를 2톤 수준으로 끌어올려 운동 에너지를 최대화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현무사 탄도미사일은 외계권까지 올라간 뒤 마하-10 이상의 속도로 하강하도록 설계됐다며 이 미사일이 지상에 떨어지는 순간 위력이 전술핵 수준인 TNT 1킬로톤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군 당국은 2017년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돼 탄도미사일 탄도 중량 제한이 풀리면서 현무-4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무사 탄도미사일은 미국의 GBU-57 벙커버스터, 중량 14톤, 탄두 중량 2.4톤, 5004의 강화 콘크리트 60m 관통 능력의 3배의 능력으로 평가하므로 5004의 강화 콘크리트 180m 관통 능력을 가진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미국의 벙커버스터 GBU-57보다는 가볍지만 낙하 속도가 마하8인 관계로 에너지를 계산하면 더 높게 나오기에 GBU-17보다 더 관통력이 좋습니다. 현무사 탄도미사일의 발당 가격은 미국의 GBU-17 벙커버스터와 비슷한 40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올해 안에 전투 적합 판정을 받고 2021년부터 양산에 들어가면 전술 핵무기급 위력을 가진 탄도미사일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군의 군의 정찰 위성 계획을 세우고 위성으로 확보한 상황에서 미사일과 드론으로 정밀하고 강력한 타격이 가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현무사 탄도미사일은 물론 우리나라 미사일 전력의 핵심인 현무 시리즈가 한국형 정찰 위성에 의해서 적성국에 대한 정밀 타격도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원자력 잠수함 빠른 시일 내에 건조 착수해야 최종 일건만 준비되면 주변국 위협 억세고 미국 방위비 압박도 경감되고 미군 주둔 필요 없어질 수도 있다. 일본은 꿈도 못 꾸는데 한국은 최신의 잠수함에 장착해버림.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이지만 독도는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일본이 지난 19일 2020년판 외교청서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이런 기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수차례 지적했으나 일본은 전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한때 일본의 한 우익 정치인은 무력으로 독도를 점거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아베 내각의 2인자 아소 타로는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에 유입되는 난민을 사살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아직도 은연중에 한국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김태규 판사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며 수출 규제를 감행했던 일본 아베 정권은 최근에 감염병 사태와 같은 긴급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이 판국에도 평화헌법 개헌을 꺼내는 아베 정권에 저희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베 정권의 행동에는 한국을 의식한 행동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일본에게 없는 괴물이라 불리는 미사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현무-4 미사일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현무-4 미사일의 사거리는 800km급으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으며 비행 속도를 마하10과 탄두 중량 1톤이라는 상식을 초월하는 수준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 당국에서는 이 미사일이 현존 최강의 벙커버스터인 GBU-17 대비 최소 3배 이상의 관통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강화 콘크리트는 24m 이상, 일반 지면은 180m는 뚫고 들어가는 수준으로 사실상 전술의 급 위력입니다. 현무사는 토마호크보다 탄두 중량이 4배의 마하 10의 속도를 가지고 있어 대략 15배의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없으니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을 가진 미사일을 만든 것입니다. 이제 한국군도 북한 전역의 지하 시설을 5분 이내에 타격할 수 있는 전술의 급탄도 미사일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무사의 사거리는 북한 전역은 물론 일본 전역과 중국의 일부 지역까지 타격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물론 주변국들이 앞으로 쉽게 한국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이 같은 미사일을 갖고 싶어도 평화헌법 때문에 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2017년 일본 정부가 사거리 500km와 사거리 900km가 넘는 순항 미사일 도입 방침을 공식 발표하자 전수방위 원칙 위반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이 때문에 아베가 2020년 도쿄 올림픽 이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개헌을 시도하려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장거리 순항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감염병 사태로 인해 도쿄 올림픽은 연기되며 내년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고, 이번 사태에 대한 부실 대응으로 아베의 지지율도 최저치로 떨어지며 총리 교체론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이 평화헌법을 바꿔 한국과 같은 미사일을 갖는 건 그저 꿈에 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한국은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사거리와 탄두 중량에 대한 제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꾸준한 북핵의 위협으로 한국은 미국과 꾸준히 협상을 통해 개정해왔고, 트럼프 행정부와 4차 개정에서는 결국 최대 사거리를 800km로 늘리고 탄두 중량의 제한도 없앴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엄청난 위력의 현무사가 개발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트럼프는 지난 8일 한국이 상당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겠다는 데 합의했다며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협상 진행 중이라고 일축했지만 트럼프는 이미 자신의 뜻대로 정액이 합의된 것처럼 기정사실로 했습니다. 트럼프는 49% 인상한 13억 달러를 제안한 사실을 흘리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지만 한국은 13% 이상은 어림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미국은 49% 인상한 13억 달러가 최종 제안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동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해왔지만 주한 미군 철수가 다시 거론될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말 트럼프는 주한 미군 철수도 옵션이 될 수 있다며 우리에게 엄포를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당선되면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를 개발 및 보유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실제 트럼프가 주한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며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을 국제사회가 허용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국내에서는 주한미군이 있어야만 북한이나 주변국들의 핵무기 위협에서 지킬 수 있을 거란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떠나도 한국이 보유한 전력은 현무사를 비롯해 주변국이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수준이라며 한국은 현무사를 비롯해 지난 2018년 21세기 거북선이라 불리는 국내 최초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최초의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디젤 엔진으로 리튬 전지를 이용해 잠항 기간이 20% 상승하며 한 번 잠수하면 20일 동안 물속에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도산 안창호 하면은 국내 잠수함 최초로 6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데, 앞으로 사거리가 1500km 이상의 국내 순항 미사일 현무 3C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한국은 또한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도 개발 중이며 무엇보다 5,000톤급 핵잠수함과 항공모함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유 중인 군사위성에 추가하여 자력으로 군사위성 발사해야 관계자들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비대칭 무기의 진수 원자력 잠수함 세력만 완성되면 세계 5위의 군사 강대국 될 듯 부당하고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가 사라질 것. 현재 미국이 끝까지 한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인상안을 고집한다면 한국 국민들은 굴욕적인 협상보다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강한 군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원자력 잠수함 비대칭 수단 핵잠수함 북 SLBM 탑재 잠수함 경멸에 가장 유용 바다 깊이 잠항 가능해 적탐지 회피 디젤 잠수함과 소음 비슷한데 고속기동 원자로는 공간 33%만 차지 공격력 강화 해외 수출 영향 잠수함 강국 타이틀에 날개 핵연료를 사용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른바 핵잠수함 도입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건조할 예정인 3,600톤급과 4,000톤급 차세대 잠수함을 핵잠수함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군은 지난달 핵잠수함 개발 가능성에 대해 현 단계에선 말하기 적절치 않다. 적절한 시점이 되면 말하겠다고 다소 아리송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7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차세대 잠수함은 핵연료를 쓰는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이라고 언급해 여론을 들썩인 터라 국민 관심은 더욱 집중됐습니다. 핵잠수함 개발이 가시화됐다는 보도도 쏟아졌습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반대 여론도 있습니다. 엔진을 끌 수 없어 소음이 큰 데다 굳이 덩치가 큰 핵잠수함을 한반도 해역에서 운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소음이 큰 중국 상급 핵잠수함이 2018년 일본 해상자위대에 탐지돼 이틀간 쫓기다 부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핵잠수함을 도입하면 북한은 물론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갈등만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우리도 비대칭 수단 핵잠수함 갖춰야 해군의 입장은 어떨까? 심승섭 전 해군 참모총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핵잠수함은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해 북한 SLBM 탑재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경멸하는 데 가장 유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밝혔습니다. 군 전문가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북한 SLBM 도발 대응 간담회에서 우리도 다른 비대칭 수단인 핵잠수함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표면적 이유만 언론에 종종 나올 뿐 우리가 도대체 왜 핵잠수함을 도입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설명하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군이 왜 핵잠수함을 원하는지 그리고 핵잠수함이 왜 전략적으로 유용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방위사업청 차세대 잠수함 사업단 전투체계 개발 담당인 장준섭 해군 소령은 올해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학회지의 전쟁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잠수함의 역할 변화에 대한 고찰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잠수함이 적잠수함을 잘 탐지하고 반대로 적함정에는 탐지되지 않으려면 바다 깊이 내려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감소하고 밀도는 높아져 음파가 아래로 굴절되는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잠수함이 바다 깊이 내려가면 음파가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탐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잠항 능력이 뛰어난 핵잠수함의 유용성이 부각됩니다. 최신 디젤 잠수함은 AIP 체계를 갖춰 수주일 동안 잠항할 수 있지만 스노클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심한 소음이 발생하고 적에게 탐지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또 AIP로 잠항한다 해도 축전지를 사용해야 해 고속기동은 불가능합니다. 연료를 모두 소모하면 육상에서 제복급 받아야 합니다. 반면 핵잠수함은 물과 공기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어
스노클이 필요 없고 원자로로 강력한 추진력을 갖춰 상시적인 수중 고속 기동이 가능합니다.